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기상오보청, 기상중계청. 요즘 기상청이 기상청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오보를 낸다. 당면한 날씨만 그저 중계하는 수준이다. 이런 비판받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꺾인다 예보가 나오다가 폭염은 벌써 한 달. 물론 날씨라는 게 워낙 변덕스럽고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상청이 일기예보는 좀 심할 정도로 안 맞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후 기상청 출신의 기상 전문가 연결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 더위는 언제쯤 꺾일지 들어보죠. 네,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고 있죠. 경기도가 추석 앞두고 도내 축산물 위생점검 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도내 축산물 관련 업체가 대상인데요. 민관 합동으로 치러지고요. 주요 집중 점검 항목은 유통기한의 경과, 표시사항 위반, 위생 불량, 중량 미달, 한우 둔갑 판매, 식육의 부위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 적발되면 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절대 먹을 거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첫 곡은 릭 애슬리의 Never Gonna Give You Up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절기, 처서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선선하십니까? 야, 이게 정말 폭염이 한 달째, 더위가 길어질수록 말이죠. 기상청의 오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일기예보가 틀리는 걸까요? 이번 주 금요일엔 꺾인다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기상청 대변인 출신입니다. 김승배 기상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폭염은 정말 예년과 비교해봤을 때도 유별난 겁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 1994년도 여름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래서 그 94년도와 올여름을 비교해보면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 그러니까 우리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인데요. 예. 94년도가 6월부터 8월 22일까지 같은 기간을 비교해봤는데 34도 이상인 날이 29일, 올해가 이제 23일.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열대야. 예. 아침 최저 기온이 이제 25도 이상인 날이 94년도가 31일, 올해가 30일이었거든요. 예. 하루 이틀 며칠 차이에 따라서 덜 덥고 더 덥고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닐 테고요. 올해가 역시 94년도만큼이나 더웠다. 문제는 94년도에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38.4도거든요. 아이고. 그게 94년도에 기록했고, 올해 서울에서 가장 높았던 기온은 36.6도였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말이었죠. 네네. 그때 94년도가 어찌되건 이제 수치적으로 더 더웠던 여름이고, 올해 이제 특징적인 거 보면 더운 날이 여러 날 지속되면서 우리 몸이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더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운 날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폭염 일수 이런 것들은 예전 기록과도 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참 더웠다 이건데, 네. 이게 날씨가 변덕이 심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예보가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질타가 이어집니다. 꺾인다 하는데 계속 안 맞으니까요. 이렇게 예보가 잘 적중하지 않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온 예보, 이제 기상청이 비가 온다 예보했을 때 오는지 안 오는지 따지거든요. 안 온다 했을 때 오거나, 또
기온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나타난 게 35도인지 4도인지 하루가 지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올여름 이 기온 예보가 사실은 기온은 그렇게 기상청이 크게 어긋나거나 빗나가는 그런 요소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이 더위로 인한 짜증에다가 뭐 한풀 꺾인다더니 안 꺾여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더 짜증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원인을 보자면 그 인간의 머리 슈퍼컴퓨터의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그 자연의 한반도 주변의 공기 덩어리의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예. 아무리 노련한 예보관 또는 아무리 세계 몇 위의 그 수치 예보 모델 슈퍼컴퓨터를 가지고도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우리 한국 기상청 예보관들이 모자라서 그런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래요? 대상이 그 한반도 주변의 올여름의 날씨가 한마디로 경험해보지 못한 좀 변칙적인 스타일의 지금 공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버티고 있거든요. 예. 물론 버티고 있는 그걸 왜 예측을 못하냐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말이죠. 원래 이 날씨를 예측하는 과정 자체가요. 네. 관측 자료를 가지고 관측을 해서 이거를 말씀하신 그 슈퍼컴퓨터. 올해 네 번째로 들여왔다는 532억 원짜리 이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하면 미래 자료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슈퍼컴퓨터 단계에서 지금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난번에 슈퍼컴퓨터 알파고라는 슈퍼컴퓨터와 이세돌이라는 인간과 바둑 대결했잖아요. 예. 자, 그거는 이제 아무리 많은 기보, 바둑의 경우가 있어도 그 슈퍼컴퓨터 입력이 가능한데 거대한 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거대한 그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그대로 재현을 못하거든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처럼 이렇게 춤을 못 추고 어색한 걸음걸이를 하잖아요. 이 슈퍼컴퓨터가 실제 이 자연 현상을 그대로 100% 시뮬레이션, 재현을 못해내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현재 과학의 한계이고 또 슈퍼컴퓨터가 지금보다 더 큰 용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에만 우리가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전문적인 어떤 예보 역량을 갖춘 어떤 예보관들이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경험적으로나 그리고 전문적으로나 다양하게 분석하면서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의 영역 안에서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예보가 나오는 건데요. 네.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그걸 못한 거냐,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우선 이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왜 이용하냐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주변 또는 전 지구적인 공기의 흐름을 인간의 뇌로는 도대체 그걸 예측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슈퍼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순전히 경험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맥을 짚어서 또는 얼굴 색깔로 보고 병을 진단했듯이. 그런데 지금은 MRI, CT 다 총동원하잖아요. 과학의 힘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을 치료를 못 하잖아요.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지금과 같은 올여름과 같은 그런 변칙적인 스타일 날씨 변화에서는 당하는 재간이 없는데. 아니요, 치료법은 사실 CT나 MRI를 찍어서 진단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치료법은 별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날씨 변화가 심한 6월에 예보관을 총괄하는 예보국장이 기상청 내에서 바뀌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런 어떤 전반적인 기상청 내부적인 상황이 어떤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보 베테랑을 키울 수 있는 여건도 잘 되지 않는다. 예보를 잘 맞추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승진에 좀 도움이 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다 보니까 기상청 내에서도 예보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진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예보가 밤에 야근을 하기 때문에 힘들죠. 사실은 누구나 있고 싶어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보관 생활을 했지만 새벽 5시 예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날 11시, 12시 모든 자료들을 다 훑어보느라고 밤을 꼬박 새거든요. 예. 그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이 틀림없습니다. 낮에는 그 여유 시간을 안 주나요? 그러고는 이제 자는 거죠. 그 다음 날은.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예보관에 대한 어떤 처우, 이런 거는 늘 예보가 빗나갈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나가면 또 그런 그 어떤 대책들이 또 사실 잊혀지는 게 현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지적을 했다가. 그래서 그러면 그 예보관이 다른 그 일을 하는 우리 기상청 공무원보다 어떤 보수가 더 많이 준다거나 이런 어떤 인센티브는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또 그런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그 예산 집행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군요. 어느 역대 청장이건 예보관을 우대하겠다, 뭐 승진에 우대하겠다,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강론에 들어가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전문적인 예보관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은 토네이도도 많이 오고요. 일본은 태풍도 자주 오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일기예보가 잘 맞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 세계 나라가 경쟁을 하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기예보는 어떤 그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건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그 현재 과학으로 100% 예보를 정확히 맞춘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그래서 이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일본이나 미국도 뭐 눈이 10cm 온다고 그랬는데 30cm 와서 공항이 마비됐다. 이런 외신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 2008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확히 8년 전인데 여름에 기상청이 주말 예보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서 4주 연속 주말 예보 오고 5주 연속 6주 연속 하면서 올림픽 금메달 소식 전하듯이 막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정부의 행정 관련은 어떤 발상을 했냐면 우리나라 기상청이 지금처럼 예보관들이 능력이 없나 그래서 외국이 그 히딩크 감독처럼 외국 예보관을 도입을 하라, 유치하라 이런 정책이 펼쳐서 왔어요 실제. 그래요? 미국 예보관 생활을 오래 하고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 크로포드라는 아주 그 노장 예보관이 오셨는데 한국에 4년 근무했거든요. 자, 그분 예보의 정확도에 높아지고 이런 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큰 차이는 없었다. 해외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주말에 이제 기상청이 예보하기를 처음에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꺾인다 했다가 또 그날 저녁에 말을 바꿨거든요. 금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쯤에는 더위가 꺾인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요즘 낮 기온이 막 36도 그저께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자, 이 기온이 좀 내려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이제 주말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이번 주 금요일 날 낮 최고 기온이 이제 29도 예상이 되니까 기온이 꺾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요즘과 같이 아침, 밤 폭염과 열대야 이 더위가 이번 주말부터는 누그러질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선하고 시원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한반도 상하층에 덮여 있는 이 뜨겁고 이 공기가 이 기단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시점은 아무래도 9월 상순쯤 가야 바뀔 것으로 보이고 9월 상순까지 지금까지 보였던 이 더위를 무너뜨리는 찬 공기가 이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찬 공기가 상층으로 내려오면 뭐가 위험하냐면 대기가 불안정해서 갑자기 확 쏟아붓는 소나기가 이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더운 공기가 싹 동쪽으로 빠지고 저 몽골 쪽에 선선한 공기가 대신 이렇게 원활하게 교체가 되면 좋겠는데 공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찬 공기면 대기가 불안정해서 한번 쏟아붓고 이러면서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완전히 교체되는 건 계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한 9월 상순쯤으로 보니까 그렇군요. 이게 폭염이 꺾여서 금방 선선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예보를 전달하면 국민의 불만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맹렬한 기세의 폭염 자체는 이번 주말쯤 좀 주춤 느슨해질 수 있겠으나 이제 더위 자체가 완전히 가시진 않을 것이고 9월 상순까지는 좀 전체적으로 그 더위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낮 기온이 33도였다가 31도면 절대 선선한 그런 기온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일본은 지금 태풍 때문에 난리거든요. 우리나라는 올해 태풍 없이 끝날까요? 어떻게 돼 보십니까? 자, 올여름 더운 이유가 비가 지금 적게 장마 초기 때 중부지방에 200~300mm 비 오고 그 뒤로 비다운 비가 없었거든요. 또 태풍이 오면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올해 같은 더위 폭염에는 오히려 태풍이라도 와라 이제 이런 말씀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죠. 일본은 최근에 3개 태풍이 그 옆으로 막 지나가면서 지금 있는데 하나 태풍이 일본 부근에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나라까지 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태풍이 발생하는 그런 그 태풍 발생 지역에서 계속 대기 요란이 막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한 9월까지 사이에 앞으로 올해 안 왔지만 아직 하나 정도는 태풍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뭐 가을 태풍 가끔씩 있으니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얼추 좀 왜 이렇게 좀 기상 예보가 안 맞을까 이런 좀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컴퓨터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또 6168번님 그럼 고가의 컴퓨터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런 지적도 해주셨거든요. 이게 민심이라는 점 이제 방송으로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승배 기상전문가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2부에서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도 기다려주시죠.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맞춰라. 원샷엔 하이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자,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건물에는 내력벽이 있습니다. 건물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벽인데요. 정부가 최근 안전성 때문에 아파트 리모델링할 때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방침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 소식 살펴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방침으로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 리모델링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하반기 정부가 밝혔던 내력벽 철거 허용 방침에 따라서 실제 분당의 4개 단지는 안전진단까지 통과하고도 건축 심의를 미루고 또 정부의 최종 발표만을 기다렸는데 이번 정부의 내력벽 철거 불허로 기존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해지면 이제 좌우로 베일을 늘려서 소형 평형을 중형으로 재구성하려던 단지들은 설계를 바꾸거나 허용 여부가 재논의되는 2019년 이후로 사업을 연기 또는 중단해야 합니다. 분당 외에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등의 소형 평형 노후 아파트 단지들도 마찬가지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그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마다
내력벽 철거의 또 필요성이 달라서 정부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내력벽 철거 허용 방침이 이제 유보되기는 했지만, 이제 최대 3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 확보가 가능해서 일부 지역은 리모델링 사업이 아예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베이 확장이 필요 없는 이제 중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앞뒤로 증축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소형 주택이 강세인 추세에 맞춰서 이제 반대로 평형을 줄여서 쪼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면적이 큰 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성이 아주 불투명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산구 이천동의 현대아파트, 성파구 송파동의 성지, 그리고 강남구 개포동 우성부차 아파트 등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리모델링은 재건축 허용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재건축 사업과 경쟁 관계에 놓인 부분도 있었고요. 또 수익성은 좋지만 내력벽 철거가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한다면 사회적 논의나 연구는 추가로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리모델링 말고 이번에는 그 분양시장 좀 살펴볼게요. 지난 7월 1일부터였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한 달이 넘었지만 이 청약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요? 지난달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국 총 52개 단지 24,853가구 정도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지표 하락이나 위축은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7월 1순위 청약자도 34만 5,268명,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약 14대 1로 평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분양된 총 240개 주택형 중에서 150개가 1순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마감률 또한 62.5%를 기록한 상태니까 사실상 7월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분양시장에 시장 위축 영향이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투기 수요가 많아서일까요? 이렇게 견고한 이유는 뭡니까? 중도금 대출 규제 대상이 이제 분양가 9억 원 초과인데다가요. 또 분양보조도 수도권은 6억 원 이하로 자유롭기 때문에 규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최근 분양한 90% 이상이 중도금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도 1인당 2건 정도라 사실상 피해갈 구멍이 많은 편인데요. 청약 대기 수요가 많은 사업지, 그리고 공급 우려가 덜한 곳은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도 올 가을까지는 좀 견조한 청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예. 대신 정부가 이번 주 25일 분양권 전매 규제 같은 분양시장의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 가을 분양시장의 움직임이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분양시장의 또 다른 지표죠. 실제 분양되는 비율과 계약하는 비율까지 나타내는 초기 분양률 지표는 또 하락하고 있다면서요? 아파트 청약률과 실제 분양률이 이제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좀 주의할 점인데요. 예. 청약률은 높지만 실제 계약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미분양 재고로 남는 미계약 사례가 과거보다 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역별 민간 평균 초기 분양률을 보시면 되는데요. 예. 전국 기준 2015년 2분기에 92.2%에서 2016년 2분기에는 70.5%로 1년 만에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개 중에 7개만 분양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내년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 청약률만 보시지 말고 분양가의 적정성, 공급 과잉 여부, 그리고 지역별로 초기 분양률까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분양시장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수도권에서 이 부동산 소식 모르고서는 참 살기 힘들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다 함께 중국어. 오늘도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이 생기가 넘치고 건강해 보이거든요. 네. 비결이 있습니까? 네, 비결 있죠. 제가 매일 거르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바로 식사와 운동이에요.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먹을 것들이 먹을 것으로 안 보이고 뭔가 식량, 다이어트를 위한 보조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면은 항상 이 메뉴판 볼 때마다 항상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그 메뉴판, 이것도 좀 중국어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네. 메뉴랑 메뉴판 주세요를 오늘 배워볼게요. 좋아요. 메뉴는 중국어로 차이단. 차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차이는 요리를 뜻해요. 차이가 요리. 네. 차이. 그다음에 딴은 항목별로 사물을 기재한 종이를 딴이라고 하거든요. 딴. 네, 그래서 차이딴이라고 하면 요리를 적은 종이. 그러니까 메뉴판이란 뜻이 되죠. 우리가 메뉴 하면 사실 이거는 사실 외래어잖아요. 네.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단어고 원래 우리가 차림표.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단, 이게 우리말로 풀면은 차림표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차이단 발음했을 때는요. 차이는 위에서 아래로 차이나게 해주셔야 돼요. 차이나게. 네, 차이나게. 차이. 딴. 그렇죠. 다시 한번 차이단. 요게 메뉴고요. 네. 메뉴판. 그다음에 메뉴판 주세요라고 하려면 조금 문장이 길어지지만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네. 请给我 请给我菜单菜单请给我菜单请给我菜单 잘하셨어요. 칭은 뭐뭐 해주세요라고 해서 요청할 때 사용하고요. 요청할 때 네, 칭. 그다음에 게이는 주다란 뜻이 있어요. 줄 급자인데 게이라고 발음해요. 게이. 그다음에 나는 뭐라고 하죠? 나? 我아이니 네, 할 때 그렇죠. 我 그렇죠. 我아이니 할 때 我. 그래서 请给我 나에게 给我 그렇죠. 나에게 주세요. 차이단 菜单 메뉴판을 한 번 더. 请给我菜单请给我菜单 잘하셨어요. 차림표 메뉴 菜单 차이단.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아주 어딜 가서든지 중국어 좀 공부했구나 이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0967번님. 차 일단 메뉴 하니까 중국 요리 먹고 싶네요. 정병진 아나운서는 뭐 제일 좋아하세요? 네, 저는 깐풍기 좋아합니다. 깐풍기. 그 뜨끈뜨끈하면서도 맵싹한 닭고기가 은근슬쩍 들어오잖아요. 탕수육은 쑥 들어오고요. 그냥 주관적인 제 기준입니다. 깐풍기. 네, 칭게이워 깐풍기 이래야 되나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크리스탈 게일의 Half the Way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오늘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의 한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청입니다. 예. 자, 서울시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엄격히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 YTN 단독 보도입니다. 일부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무단 퇴근한 뒤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받다가 적발됐다고요? 네,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찰 결과인데요. 서울시 상수사업본부 A 직원은 몸이 아프다며 4차례에 걸쳐 무단 퇴근을 했습니다. 병가 같은 건 내지 않았는데요. 집에서 푹 요양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직원 골프를 치다가 적발됐습니다. 네. 업무 관련 업체에서 접대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비공무원에게 점심을 얻어먹을 수 없는데요. 상수사업본부 급수부 직원 6명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한 사람에 54,000원에 달하는 점심 접대를 받았습니다. 또 근무 시간에 당구를 치거나 골프를 치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부인과 몰래 쇼핑을 하고
소주와 막걸리를 먹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특별감찰기관에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근태도 불량하고 문제도 있었고 아무쪼록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인 만큼 작은 행동하다도 더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서울 남산 예장자락, 그 예전에 교통방송 있던 자리 그 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내후년까지 공원으로 만들어진다고요? 네, 남산 예장자락은 남산 안에 있는 22,000여 제곱미터 땅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는 남산이 일제 침략의 교두보인 통감부와 통감관저가 설치된 등 훼손됐었습니다. 예. 특히 광복 뒤에는 안기부까지 들어서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런 남산 예장자락이 훼손된 지 한 세기 만에 시민들이 걷기 좋은 공원으로 변합니다. 이곳의 역사성과 자연성을 회복해서 시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마음껏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거죠. 완공 시기는 오는 2018년 3월입니다. 네, 자연을 느끼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훈련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 2시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여의도역에서인데요. 테러범이 폭발물을 이용해 운행 중인 열차에 테러를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이뤄집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역 직원 안내에 따라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시키고요. 구조대원들이 다친 사람을 이송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게 훈련 상황인 만큼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련입니다. 하지만 훈련도 실전같이 시민들도 적극 참여해 주셔야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에서 동물 친구들과 캠핑을 즐길 가족들이 모집된다면서요? 네, 이색적인 동물원 캠핑인데요. 서울대공원은 오는 27일에서 28일 1박 2일에 걸쳐 캠핑에 참가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네. 네, 동물원에 마련된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정인데요. 사육사에게 직접 기린과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새벽녘에는 호랑이와 사자, 늑대 등의 울음소리도 듣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어른, 어린이 구분 없이 한 명에 4만 원이고요. 신청은 모레까지 선착순 접수입니다. 네, 참 재밌으면서도 아이들이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오늘 끝곡이고요. 자,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오늘 하루 정말 덥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여러분들 할 일 다 하면서 이겨내 보시죠. 이번 주 말에는 그래도 막 맹렬한 폭염은 꺾인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